안녕하세요.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입니다. 오늘은 정부에 드리는 정중한 제언이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구조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집을 팔면 손해고 버티고 있으면 이득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너무 높다고 난리인데 정작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그냥 쥐고만 있으면 재산세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십 년째 집값 문제를 못 풀고 있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와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냅니다. 최고세율이 무려 75%를 넘습니다. 집을 팔면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팔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아니면 자식한테 증여합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매물잠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팔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서 못 파는 겁니다. 공급이 막히니 집값은 오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는 어떻습니까? 취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서 9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면 취득세만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이제 막 돈을 모은 2030 세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4050 세대, 이분들에게 거래 비용은 또 하나의 높은 벽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집은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 계속 쥐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집값이 잡힐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입니까?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공통적으로 말해온 방향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입니다. OECD 평균이 0.33%이고 미국은 0.83%, 영국은 0.72%, 일본도 0.49%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낮은지 느껴지십니까? 집을 쥐고만 있어도 세금 부담이 사실상 거의 없는 나라인 겁니다. 반면 팔 때 내는 세금, 즉 거래세는 어떻습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약 3.9%입니다. 이 수치 자체가 낮은 건 아닌데 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팔지 말라는 신호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 나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은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꽤 많은 재산세를 냅니다. 50개주 평균 중위 실효세율이 1.54%입니다. 서울 10억짜리 아파트라고 치면 한국에서는 보유세가 연 150만원 수준이지만 미국이라면 1,500만원을 냅니다. 10배 차이입니다. 반면 팔 때 내는 연방 자본이득세는 장기 보유 시 15%, 20% 수준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을 버티고 있으면 매년 큰 돈이 나가니까 필요 없는 집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내놓습니다. 매물이 돌고 시장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영국입니다. 영국은 더 정교합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1%를 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래세 구조입니다. 실수요 1주택자에게는 인지세 취득세를 낮추거나 면제해주고 2주택 이상 투자자에게는 중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수요자는 사기 편하게, 투자자는 보유 비용 높게라는 설계입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시장을 열어주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더 극단적입니다. 2023년부터 외국인이 주택을 사면 취득세 성격의 추가 인지세를 무려 60% 부과합니다. 외국 투기 자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싱가포르 자국민이 실거주 1주택을 살 때는 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싱가포르는 3년 이상 보유 후 팔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습니다. 장기 실수요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세금 장벽이 없으니 시장에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정책 시행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 비중이 4.7%에서 1.8%로 급감했습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집을 쥐고 버티는 것에 대한 비용은 높이고 집을 팔고 사는 데 드는 장벽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돌아갑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상은 맞는데 현실이 다르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지방재정 문제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정부 살림의 핵심 수입원입니다. 취득세를 대폭 낮추면 시군구 재정에 직접 타격이 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취득세가 높아서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 세수도 줄어듭니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세율이 조금 낮아도 세수 총액은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단기적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조정, 보유세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설계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은퇴 고령층 문제입니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데 보유세만 올리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해법이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 고령자에게는 납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으로 살아있는 동안 세금을 나중에 집을 팔 때 한꺼번에 내도록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서도 어르신들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요컨대 현실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이 이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전환의 속도와 설계를 정교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문제는 의지와 설계입니다. 이 세금 구조가 실제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삶과 직접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팔면 양도세 폭탄, 버티면 보유세 거의 없음. 당연히 버티는 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양도세 중과가 풀리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매년 나가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자연스럽게 정리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매물로 나옵니다. 강제가 아니라 경제적 요인으로 매물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취득세가 낮아지면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목돈이 빠듯한 2030 세대, 더 좋은 학군으로 갈아타려는 젊은 부부, 이분들에게 거래 비용 절감은 직접적인 도움입니다. 주거 사다리가 복원됩니다. 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부동산을 단순히 쟁여두는 자산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실제로 가치 창출이 되는 부동산으로 시장이 재편됩니다. 투기성 공실 보유는 줄고 시장에서 부동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집값 안정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물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거래가 원활해지고 실수요자가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정책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구조의 핵심 문제는 이겁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비용은 너무 낮고 집을 팔고 사는 비용은 너무 높습니다. 이 구조가 매물을 막고 거래를 얼리고 집값 불안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법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양도세 중과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단, 고령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납세 유예 제도와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계의 오래된 공통 답안이고 미국, 영국, 싱가포르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정부에 드리는 부탁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을 흔들지 마십시오. 단기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세금 구조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진짜 집값 안정의 길입니다. 매물 출구를 열어주십시오.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십시오. 그것이 시장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논의되는 보유세 거래세 구조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공론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데이터와 현장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